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시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운전자에게도 또 보행자에게도 복잡한 도시죠. 이 복잡한 뉴욕 시내를 다니다 보면 과속 차량으로 인한 아찔한 경험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줄이자는 비전제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행자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속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뉴욕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정부는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조례안을 지난 7일 시의회에서 가결시키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어제 서명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7일부터는 별도의 제한 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시내 도로에서는 시속 25마일의 변경된 제한 속도가 적용됩니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출 경우 교통사고로 당한 보행자의 생존율이 2배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명식에서 뉴욕시 가정과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됐다며 이는 비전제로 달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of all ages will be saved. We believe it can be done, but it begins with reducing speeding, because in so many of these situations where we've lost people, speeding was the core cause. 제한 속도 변경에 맞춰 시 정부는 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약 3천 개의 교통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해 한인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한 한인 정치인 배출과 이를 위한 한인들의 투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26%의 한인이 살고 있는 뉴저지 리치필드시. 타운은 2년 전에 처음으로 한인시 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뒤로 한인 학부모 협회가 설립되고 타운 정부는 한인 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비로소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한인시 의원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과 그전에 보지 못하던 다른 관점 등을 느꼈다며 한인 정치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Dennis brings a different perspective, and he has certain contacts and he has certain communications with the Korean community that he brings to the table, and it helps us address that need for, if there's any concerns or if there's anything that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help that constituency in town. 다음 주 화요일 치러지는 뉴욕 뉴저지 본선거.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는 총 5명으로 이 중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 후보와 로이조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한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40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롱킴 후보는 당선 이후 한인 권익 증진과 노인층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에 앞장서는 등 한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뉴저지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를 대표해 나서는 로이조 연방 하원의원 후보 역시 미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선출직 의원이라는 한인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크리스 정, 뉴저지 포트리의 피터서,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글로리아 오가 시의원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들 역시 한인 사회와 타운 정부 간의 가교 역할에 책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이들 한인 후보들을 보며 한인들은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나와 빠르게 성장하는 한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한인 정치인 배출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뉴욕 거리에서 10시간을 걸었더니 무려 100차례가 넘는 성희롱과 놀림을 당했다는 영상이 화제가 됐죠. 이 동영상은 길거리 성희롱 퇴치에 앞장서는 비영리 단체 홀러백이 제작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지극히 평범한 복장을 입은 한 여성이 일행의 배낭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카메라 설치를 끝내자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응시한 채 맨해튼을 걸어다닙니다. 잠시 뒤 눈에 띄는 화려한 복장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본 남자들은 여성에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처음 보는 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불쾌할 수도 있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위아래로 훑는 남성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자 여성을 5분간 따라오는 남자도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성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쇼세나 로버츠로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10시간 동안 맨해튼을 돌아다니며 성희롱을 당한 횟수는 무려 108번. 이번 실험에 흔쾌히 참여한 쇼세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표정에 상관없이 많은 남성들이 성적인 농담을 던졌다며 인종에 상관없이 흑인, 백인, 라틴계 남성 모두 처음 보는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밝혔습니다. 홀러백의 공동 창업자 에밀리 메이는 설사 남자들이 칭찬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어도 듣는 여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에 성희롱을 108차례 당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하루에 100만 건을 훌쩍 넘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의 아시플라자가 결국 중국계 부동산 업체에 매각됐습니다. 아시플라자는 그동안 플러싱 한인사회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11월 2일까지만 영업하고 개점 2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아시플라자의 모회사 리브라더스 측은 오늘 11월 2일을 마지막으로 퀸즈 칼리지 포인트의 슈퍼마켓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매각설에 시달려왔던 아시플라자는 결국 지난달 중국계 부동산 업체인 킹스 USA에 5,46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에 새로 문을 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50여 명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다른 지역의 매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플라자 외 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10여 개 소매점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아시플라자의 폐점으로 고객이 줄어들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브라더스 측은 리브라더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올해 말까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며 운영권이 중국계 업체로 넘어가기 전까지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킹스 USA가 어떤 부동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총영사관과 관계 단절을 선언한 지 약 1개월 만에 화해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총영사관과의 협력 관계 중단을 선언한 지 약 1개월 만에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과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27일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의 중재로 뉴저지 알파인 소재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회장과 손 총영사는 그간의 오해를 풀고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의 편익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뉴욕 총영사관 측을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총영사는 뉴욕 한인사회의 중심단체인 뉴욕 한인회와의 협력 관계가 그 어느 단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 환영 행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한인회가 지난 1일 뉴욕 총영사관과의 협력관계 단절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와 같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화해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주택 개조 단속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혐의가 의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진입 허가 영장도 발부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발부된 주택 진입 허가영장 278건 가운데 272건이 퀸즈에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은 빌딩국 조사관들이 불법 개조 의심주택 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거주자가 없어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부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영장을 확보하면 조사관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빌딩국에 접수된 불법 주택 개조와 관련된 민원 신고의 절반이 퀸즈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율리아노 빌딩국 퀸즈보로 연락관은 빌딩국이 최근 퀸즈 지역에서 불법 주택 개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딩국에 따르면 주택 불법 개조는 단독주택의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만들고 사람을 입주시킨 경우와 주거 조닝이 아닌 곳에 일반 주택을 지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 일반 아파트방을 임대해 룸메이트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최고 $25,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가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간 최대 9일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 하원 노동위원회는 27일 뉴저지주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한 1시간의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소 69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유급병가 최대 허용치는 연간 9일입니다. 또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 민간부문 근로자의 약 38%인 1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주들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 측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 상하원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의 감사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감사 대상이 되면 평균 3배 이상 소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1분기에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29%로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이민 변호사협회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고객의 50%가 감사에 걸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채용하려는 포지션이 학위는 요구하지만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사이에 해고를 한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반 노동 승인의 경우 접수 후 5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감사에 걸리게 되면 총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취업이민 2, 3순위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비자 만료일부터 적어도 1년 반 이전에는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취업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들어 날씨도 제법 추워지면서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길었던 여름도 끝이 나고 벌써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도 내일인 11월 2일에 끝납니다. 내일은 주무시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리셔야겠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시간 차이는 다시 14시간으로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 잊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